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0-1 자주 쓰는 문, 창문, 가구를 블록으로 만들기 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을 할 텐데, 그 중에서 블록은 뭔지, 블록을 왜 쓰는지, 그리고 블록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배운 간단한 기본 기능들만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도면을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아직 고급 기능은 배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면은 그렸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한번 그렸으면 계속 수정할 일이 있어요. 그 수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객체가 블록이라는 객체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사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 한 번의 선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만듭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도면에는 자동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사실 이 자동차들은 하나의 객체예요. 선택을 해보면 모두 블록 참조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설사 크기가 다른 걸 선택했더라도 다 블록 참조고, 밑에 이름을 보면 객체의 이름이 하나로 똑같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게 블록을 만들 때 정해주는 블록의 이름이 표시되는 건데, 다 같은 블록을 갖고 와서 쓰는 것 뿐이라는 뜻이에요. 형태가 같고 크기만 다르니까 집어넣을 때 XY 축척만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선택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블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선택하기가 편하니까 여러 개를 집어넣을 때, 반복해서 사용할 때 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즉, 도면 작성도 쉬워진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생긴 걸 반복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블록이라는 건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모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별도의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요 삽입점, 요 점과 집어넣을 때의 회전 각도, 그리고 축척, 이렇게 몇 가지를 통해서 객체가 사람 눈에 보이는 형태가 조금씩 제어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하나하나의 선이 모두 객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별도의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링크를 시켜서 화면에 보이게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반복 사용되는 객체를 블록으로 사용하면 도면의 용량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도면의 용량이 줄어들면 사용할 때에도 좀 더 가볍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블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주된 목적이긴 한데 편집할 때 한 번에 편집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만약 이 자동차의 위에 원을 하나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블록을 안 썼다면 하나씩 원을 다 그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블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편집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원형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다시피 블록이란 거는 도면 공간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공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 별도의 공간에 접속을 해서 그 안에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을 저장하면 나머지 링크건 객체 모두에 변경한 내용이 적용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편하게 수정을 하기 위해서도 블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블록을 쓰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도면에서 블록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몇 개 있는데 실제로 블록을 만들어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보면 화장실.dwg라는 4번 폴더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 필요할 거예요. 4번 폴더에 화장실.dwg라는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도면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서 블록으로 하나씩 만들어 볼 텐데 블록으로 만들 때 사용하는 기능들은 리본 메뉴의 홈 탭에 블록 패널에 모두 모여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삽입 쪽에 가면 블록에 대한 내용이 요만큼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속성 블록이라 그래서 별도의 기능이 필요한 블록들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블록을 만들 때는 여기 있는 기능들만 사용을 해도 충분합니다. 자, 여기에서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문을 블록으로 만들 텐데 블록으로 만들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블록으로 만들 객체만 골라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약간 비틀어놔서 선택을 잘만 하면 저처럼 요렇게 문짝 마지막으로 요렇게 선택하면 문만 깔끔하게 선택이 될 거예요. 도어라는 도면층에 있는 객체들만 골라서 깔끔하게 선택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도면에선 이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번 챕터에서 만들었던 이 도면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문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잘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월이라는 도면층에 있는 것까지 같이 선택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문과
벽이 만나는 이 부분에 객체가 정확하게 두 선이 겹쳐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도면층을 꺼주거나 현재 도면층을 바꿔주고 월이라는 도면층을 꺼주거나 아니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오토캐드에는 겹쳐져 있는 객체들을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 선택지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꺼져 있는데 단축키는 Ctrl W입니다. Ctrl W라는 걸 누르면 선택 순환 켜기라고 명령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객체가 겹쳐져 있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마우스 커서 위에 사각형이 2개 표시될 겁니다. 저 아이콘이 의미하는 건 여기에 겹쳐져 있는데 그 중에 뭘 선택할 건지를 네가 골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한번 클릭을 해보면 2개의 선이 겹쳐져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하늘색의 도어니까 이렇게 골라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 뭘 선택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기능도 있기는 한데 실제 도면에선 이 기능도 거의 안 쓰여요. 오히려 걸기적거린다고 생각을 해서 기능을 끄고 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기능을 끄기 위해선 다시 한번 Ctrl W를 누르면 선택순환이라는 기능이 꺼지게 되고요. 실제로는 도면이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블록을 만들 때 객체를 하나하나 선택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블록은 한번 만들면 두고두고 반복해서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가급적 블록을 만들 때는 신경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예제 도면으로 돌아와서 화장실.dwg 여기에서 문을 블록으로 만들 거예요. 블록으로 만들 때에는 작성이란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블록 작성. 명령어로는 블록이고요. 단축 명령어는 앞에 한 글자 블록에 B만 입력을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객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록을 쓰면 객체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걸 블록으로 만들 건지를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오토캐드는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객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기능을 사용을 해도 돼요. 오토캐드의 기본 환경 설정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옵션에 보면 선택할 때의 명사 동사 선택이라는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객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명령어를 입력해도 되고 명령어를 먼저 입력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해도 돼요. 이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라면 말이죠. 혹시라도 이레이즈로 지울 때 알파벳 E를 누른 다음에 엔터를 눌렀는데 객체를 다시 선택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 옵션이 켜져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이 옵션까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블록을 다 선택한 다음에 작성 기능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객체가 이미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름 옆에 이렇게 어떤 형태가 블록으로 만들어질 건지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될 겁니다. ESC로 취소를 해놓고 블록 작성을 그냥 실행을 하면 객체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미리 보기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블록으로 만들 객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객체 선택이 끝났으니까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어떤 게 블록으로 바뀔 건지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옵션들은 유지는 현재 객체를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블록으로 변하는 선택한 객체마저도 블록으로 바꾼다는 뜻이고요. 삭제는 지워버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블록으로 만든 객체가 그대로 눈에 보여야 되고 블록으로도 바뀌어야 되니까 블록으로 변환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나머지 옵션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별거 아닌 옵션이라서 크게 궁금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객체를 선택했으면 그 다음에는 블록에 이름을 입력해 줄 차례입니다. 이 이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에 표시될 이름이에요. 그리고 블록을 집어 넣을 때에도 이름이라는 게 항상 표시됩니다. 즉 블록의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지정하면 좋다는 뜻이죠. 앞으로 두고두고 써야 되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게 정해주면 좋다는 뜻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글로 문이라고 입력을 할 텐데 여기에 한글도 괜찮고 영어도 괜찮고 숫자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실무에서는 이렇게라고 집어넣어 놓은 것처럼 여기에 규격 같은 것도 같이 써주면 나중에 활용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록을 집어넣을 때는 미리 보기랑 이름은 보이는데 크기까진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이름까지 입력을 해줬으면 가장 중요한 게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기준점이 뭐냐면 블록을 선택할 때에 그립으로 표시되는 요 점을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록을 삽입할 때에도 요 점을 기준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데 가끔 저 기준을 빼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기준을 빼먹고 입력하지 않게 되면 0,0,0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그러면 블록을 활용할 때 정말 피곤해져요.
일단 기준점을 입력하지 않고 0,0을 기준으로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문의 원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객체 선택을 했고 이름 입력을 했으니까 확인 버튼을 눌러서 바로 블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해보면 기준점이 0,0인 원점에 찍혀 있어요. 이렇게 객체랑 무관한 지점에 기준점이 찍혀버리면 사용할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삽입 기능으로 문을 집어넣을 때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거든요. 정확한 지점에 원점을 찍었다면 블록을 집어넣고 이동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기준점을 입력하지 않고 원점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블록을 집어넣을 때마다 한번 집어넣고 이동을 따로 해줘야 돼요. 심지어 지금은 원점이랑 블록 객체의 거리가 가깝지만 블록으로 만들 객체가 원점에서 굉장히 먼 곳에 떨어져 있다면 아예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때문에 블록을 만들 때 얘는 반드시 기준점을 편한 위치로 지정해 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블록을 잘못 만들었는데 컨트롤 Z로 블록으로 만들기 전의 상태로 넘어가도 괜찮고요. 이렇게 속성이 한번 입혀진 객체를 하나하나의 객체로 찢을 때에는 분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Explode라는 기능인데 책에서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지만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명령어는 Explode고요. 자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단축 명령어 X로 사용을 합니다. 객체를 선택해놓고 명령어를 입력을 해도 되고 명령어를 입력해서 기능을 실행해 놓고 객체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Explode라는 기능을 방금 만든 블록에다 사용을 하게 되면 블록이라는 속성이 벗겨져서 하나하나의 객체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블록을 분해하게 되면 다시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문이 100개 있을 때 그걸 다 분해해버리면 다시 한 개의 원래 블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해할 땐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이렇게 여러 대가 있죠. 그 중에 3대를 분해하겠습니다. 분해하는 건 이렇게 쉽고 빠르고 간단해요. 하지만 이거 한 대 한 대를 다시 원래의 자동차라는 블록으로 묶어줄 수는 없어요. 옆에 있는 걸 복사해서 정확한 위치에 가져간 다음에 기존에 있던 선이란 친구들을 다 골라서 지워줘야 됩니다. 블록을 분해하는 건 컵에 있는 물을 엎질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소실되는 거고요. 소실된 데이터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블록을 분해할 때는 그래서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기준점까지 설정을 해서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객체는 선택이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준점은 오른쪽 끝에 있는 요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름은 문이라고 정해 주겠습니다. 기준점까지 집어넣고 객체까지 다 끝났으면 그냥 엔터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블록이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록을 만들 때 이 외에도 옵션을 몇 가지 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걸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분해 허용이라는 거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체크되지 않은 상태로 만든 블록은 익스플로드로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로 블록 편집기에 들어가서 분해할 수 있도록 옵션을 조금 손봐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어쨌든 분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분해를 할 때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는 하니까 가급적 이 친구는 체크를 해두는 게 좋고요. 균일하게 축척이라는 건 집어넣은 다음에 사용할 때 XYZ 축의 크기를 바꿀 때에 균일하게 바꿀 건지 아닌지를 선택해 주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균일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꽤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입력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입력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을 만든 다음에 특성 쪽을 살펴보면 객체를 여러 개 선택했을 때라는 나오는 정보가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살펴보자면 X, Y, Z의 위치라 그래서 좌표가 표시되고 있는데 이 좌표는 삽입점, 요 점의 좌표입니다. 요 점의 좌표가 표시가 되고 있는 거라 요거를 0,0으로 수정을 해주면 원점을 기준으로 이동이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표시되는 좌표는 삽입점의 좌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X, Y, Z축도 원본 형태를 그대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1대1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0.8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수정을 별개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울 스케일 축척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는 X와 Y의 축척이 같이 변하게 돼요. X와 Y의 길이가 다르게 바꾸고 싶다. 그럴 때에는 특성에서 축척을 제어를 하시면 됩니다. 회전도 회전 각도 입력하면 그대로 바뀌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었으면 다른 요소도 한번 블록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죠? 창문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제가 도면을 다 선택하기 쉽게 손봐놨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 기준점은 요 위에 왼쪽 위에 있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창문이라는 블록을 만들어 볼 겁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블록 정의창을 열어도 되고요. 기능을 먼저 실행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름을 창문이라고 입력을 해주고 기준점을 왼쪽 위에 있는 점으로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세면대의 객체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기준점은 맨 윗변의 중간점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만약에 객체 스냅이 안 잡힌다. 객체 스냅 쪽에서 중간점 요거를 체크를 해둬야만 잡힙니다. 클릭해서 블록으로 만들어주고요. 마지막에 대변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대변기 기준점은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요 점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끝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블로그로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 방법조차도 조금 더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 방법은 286페이지 캐드 고수의 비밀 9번에서 다루고 있어요. 영상으로도 별도로 설명을 하기는 할 텐데 컨트롤 쉬프트 C와 컨트롤 쉬프트 V를 사용을 하면 블록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두 친구를 하나로 묶어서 블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V로 붙여넣게 되면 블록으로 붙여넣는 페이스트 블록이라는 기능이 사용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한 번에 블록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기준점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복사할 때 컨트롤 C로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컨트롤 C로 복사할 때는 선택한 객체의 모든 좌표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양의 값을 갖도록 원점이 설정이 됩니다. 즉 선택한 객체 내에서 X축의 좌표가 가장 작고 Y축의 좌표가 가장 작은 점이 원점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블록에서 기준점이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스트 블록을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럴 땐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하고 컨트롤 C가 아니라 컨트롤 쉬프트 C로 복사를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로 하면 카피 클립이 실행되는데 컨트롤 쉬프트 C를 입력을 하면 카피 베이스라는 기능이 실행되고요. 클립보드에 복사를 하는 건 똑같은데 기준점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이 왼쪽 윗점을 기준점으로 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V를 입력하면 붙여 넣을 때에 제가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붙여 넣게 되고 제가 지정한 점이 블록의 원점이 됩니다. 다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블록의 이름이 이렇게 랜덤으로 입력되게 돼요. 블록의 이름이 랜덤으로 입력되어 있으면 삽입할 때 이름을 보고 이게 뭔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똑같은 형태라도 규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쓰고 싶은 게 요건지를 파악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트 블록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블록을 만든 다음에는 리네임이라는 이름을 재지정하는 기능으로 블록의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있는 걸 세면대 플러스 대변기 이런 식으로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입력해 준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하면 블록의 이름이 이렇게 지정됩니다. 그러면 사용할 때 좀 더 알아보기가 쉽겠죠. 이렇게 이름이 랜덤하게 정해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물론 블록을 만든 다음에 리네임이란 기능으로 이름을 꼭 바꿔야 되느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블록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뜻은 반복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때문에 작업 습관을 들일 때 블록의 이름이랑 기준점 정도는 정확하게 지정해 가면서 만드는 걸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블록을 만들었는데 책에서는 마무리로 이 블록을 움직여서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하는 것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것까지 다뤄볼게요. 이동으로 기준점을 기준으로 안으로 조금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2021 버전의 자르기 기능에서는 튀어나온 부분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바로 잘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자르는 거니까 쉽게 자를 수가 있는데 자르기 기능을 쓸 때에는 어디까지 자를 것인지 절단 모서리를 선택을 해서 자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빠른 작업 모드 뿐만이 아니라 예전 버전에서 쓰던 표준 작업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굳이 이 내용을 책에서 설명한 이유는 블록 안에 있는 객체를 절단 모서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블록 전체가 절단 모서리가 되는 게 아니라 블록 안에 있는 객체들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만 절단 모서리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다는 거. 요거까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굳이 요 튀어나온 부분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블록이란 게 뭐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궁금한 것도 있고 질문할 내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설명한 내용이 많다면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끝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블록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